여기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대통령보다 더 위에 서서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하며, 누군가는 그녀를 술집 여자 출신의 사기꾼 집안이라며 비천한 존재처럼 말하고 있죠.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 그녀의 인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대한민국의 영부인 김건희입니다. 김건희는 1972년 9월 서울시 강동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김광섭은 양평군청의 공무원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언론으로도 떠들썩하게 알려진 최은순입니다. 그녀의 태어날 적 원래 이름은 김명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라는 이름은 개명한 이름이죠. 김건희의 아버지는 그녀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1987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어머니 최은수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땅을 정리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프리즘 모텔을 세워서 운영했는데, 이후 뉴월드 호텔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모텔은 지상 5층 건물로 방이 48개였고 지하 1층은 단란주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양주 종합촬영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장사가 매우 잘 되었고, 이때 번 돈으로 최은수는 부동산 투자를 하여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하죠. 2000년대까지 강원도 고성군의 휴게소 사업,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충청남도 아산 신도시 같은 곳에 부동산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김건희는 강동구의 명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 경기대학교 해화과에 입학하여 서양화를 전공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선하기도 하였죠. 대학 졸업 후에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쳤고, 국민대학교에서 박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몇몇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강사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2007년에는 문화예술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윤석열과 결혼합니다. 윤석열은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중수 1과장으로 검사 중에서도 요직에 앉아 있었죠.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 결혼을 했는지 매우 궁금한데요. 신기하게도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서로의 얘기들이 다 다릅니다. 그녀의 어머니 최은수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의 서울대 선배인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이 소개해줬다고 하였고, 김건희는 2018년 한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지냈는데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고 하였습니다. 또 2021년 천준이라는 작가는 윤석열의 평전에서 윤석열의 기나긴 싱글 생활을 안타깝게 여긴 한 외가 어른이 주선한 선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였죠. 그저 한 남녀의 만남에 대해 왜 모두의 이야기가 다른 것인지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남편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그녀에 대한 논란들이 수없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줄리 이야기입니다. 김건희가 예전에 줄리라는 가명으로 술집 접대부로 일하면서 검사 인맥 등 각종 특혜를 받았고, 남편 윤석열도 이때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줄리 의혹에 대해 억울하고 속상하다. 나는 일중독에 가깝고 석박사 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에 나가고 사업하느라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 라고 주장했죠. 한 언론사에서는 1997년 5월경 그녀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6층 VIP 룸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제보자가 3명이 있고, 그곳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 VIP 손님들을 접대하는 곳으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녀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과 이력 허위 기재 논란도 터졌습니다. 그녀가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과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였고, 수원여대, 국민대, 안양대, 한림성심대, 서일대 등 다수의 대학교의 강사 및 겸임 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에 각종 허위로 근무 경력과 학력들을 기재했다는 논란이었는데요. 특히 학위 논문의 경우 표절로 밝혀질 경우 학위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박사학위 표절에 관해서는 국민대 측에서는 처음에는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정치권과 학계의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논문 조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8개월의 시간을 끌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JTBC에서는 그녀의 논문 표절 의심 비율이 무려 42%나 된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숙명여대는 2022년 논문 검증에 착수하였으나 2024년 12월 현재까지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도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 조작 세력,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원래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경제범죄 사건입니다. 이 의혹은 남편 윤석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되었는데 아내 김건희가 이 사건에 가담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 투자를 맡겼던 것이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예전 서울대에 제출한 이력에는 그녀가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 있었죠. 또 그녀의 어머니 최은순과 도이치모터스의 한 임원이 동일한 IP, 즉 같은 인터넷 주소를 통해 동시에 주식 계좌에 접속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컴퓨터로 번갈아 주식 계좌에 접속해서 어머니 최은수는 62,000주를, 도이치모터스 임원은 25,000주를 각각 팔았고 3억 원에 달하는 이 물량은 32초 만에 김건희가 모두 사들였다고 합니다. YTN에서는 이 거래를 통해 김건희 모녀가 22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아크로비스타 뇌물 의혹, 무속 사이비 종교 의혹, 건강보험료 월 7만원 납부 논란 등 그녀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녀의 남편인 윤석열 대선 후보는 내 아내에 대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며 반대 정당에서 정치 공작을 위해 벌인 일이지만 어쨌든 아내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아내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1%도 채 안 되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기면서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되었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김건희는 이제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기의 반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 지지율이 20%밖에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모든 논란에는 그녀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며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영부인이라는 말조차 없애자고 했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2부속실을 없애고 나서 그녀의 수행비서들을 그녀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들로 채우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열심히 해외 순방을 다녔습니다. 해외 순방에 갈 때마다 사진에 찍히는 그녀의 화려한 의상들은 마치 패션쇼를 보는 것 같았죠.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없이 혼자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대외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고 때때로 대통령에게 지시하는 것 같은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그녀가 대통령을 아바타처럼 조종하고 있다고 욕하기도 했죠. 그녀가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양평고속도로 건립 계획을 추진하면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여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발표된 2023년 개정안에서는 고속도로의 종점이 김건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양평군 강서면으로 바뀌어 있었죠. 초기에는 그녀 소유의 일부 땅만 밝혀졌었지만 이후에 그녀를 비롯한 어머니, 언니, 남동생, 가족회사 등이 그쪽에 보유한 땅이 축구장 5개 크기 정도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또 디올백 사건도 유명하죠. 영부인이 되고 난 2022년 9월에 그녀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사건입니다. 최재영 목사가 뇌물을 주는 당시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공개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이 함정에 빠진 것이고 디올백은 뇌물로 생각해서 받은 게 아니며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묶어 특검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다수 정당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여도 단독으로 발의를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도 터졌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그리고 명태균과 친분이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이고 그녀가 공천 개입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하루하루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리해보면 결국은 아내가 의도적인 악마화나 가짜뉴스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논란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원했던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였고 그녀에 대한 논란은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때보다 절반이나 하락하여 10%대까지 떨어졌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 있습니다. 한때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얼굴과 남다른 패션 센스로 대한민국의 미를 대표하는 영부인이 될 것이라 칭송받았지만 이제는 성형미인의 국민들의 혈세로 패션쇼를 한다며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 과연 그녀는 정치 공작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희생양인 것인지 아니면 한 남자와 나라를 소나기에 쥐고 흔드는 희대의 악녀인 건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인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부인 김건희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